이게 지금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도대체 뭘 봤길래 세계가 이 난리인 걸까요? 매끈한 아스팔트요? 아니에요. 번쩍이는 최첨단 기계요?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정체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정체가 뭔지 아시면요, 아마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실 때 가슴이 좀 뜨거워지실 거예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런지 아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간을 좀 뒤로 돌려볼게요. 1964년 겨울이었다고 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찾아갔어요. 뭐 하러 갔을까요? 돈 빌리러 갔어요. 나라 살림이 워낙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그 서독 사람들이 대통령을 국빈용 차에 태워서 어디를 데려갔냐면요, 바로 아우토반이라는 그 유명한 고속도로였어요. 시속 160km로 쭉 달려봤대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전쟁 끝나고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됐던 독일이에요. 그 잿더미에서 뻗어 올라간 곧고 넓은 길 위로 자동차가 쌩쌩 다니고 트럭이 물건을 실어 나르고 저 멀리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거죠. 그때 그 광경을 보고 대통령이 옆에 있던 관계자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도 이런 길이 있어야 나라가 살아나겠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고속도로를 만들자고 하니까 온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지금 생각하시면 왜 그런가 싶으시죠?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냐면요, 하루 세끼 챙겨 먹기도 벅찬 시절이었어요. 자동차라고는 서울 시내에도 몇 대 안 다니던 그런 때였고요.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길을 뚫는다고요?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그거 만들어서 부잣집 사람들 놀러 다니게 할 거냐고 목에 핏대를 세웠어요. 어떤 분은 공사장 앞에 아예 들어누우셨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여기서 잠깐 어르신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그때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셨다면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나라 고가는 텅텅 비었지, 차도 없지. 그런데 길부터 뚫자니 사실 반대하는 사람들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죠. 그런데 당시 나라 이끄시던 분들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물건이 있어서 길을 놓는 게 아니라 길을 놓아야 싫어, 나를 물건이 생긴다는 거였어요. 순서를 아예 거꾸로 뒤집어 버린 거죠. 그래서 1968년 2월 1일 마침내 첫 삽을 떴어요. 총 길이 428km에 들어간 돈이 429억 7,300만 원이었어요. 이걸 킬로미터당으로 계산해보면 딱 1억 원꼴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값싸게 지어진 고속도로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외국 돈은 단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순전히 우리 세금으로, 순전히 우리 손으로요. 여기서 저는 조심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공사에서 목숨을 잃으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77분이에요. 26살, 32살, 이름 석자도 다 못 남기신 채 그 길 아래 잠드신 분들이죠. 지금 충남 금강어귀에 순직자 위령탑이 서 있어요. 매년 7월 7일이면 그분들 유족과 옛 동료들이 모여서 위령제를 지내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저 뻥 뚫린 길이라고 시원하게 달리던 그 길이요, 사실은 77분의 목숨 위에 놓여 있던 길이었어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잘 안 알려진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시절 이 고속도로를 그냥 자동차 단위라고만 만든 게 아니었대요. 혹시라도 전쟁이 다시 나면 전투기가 내려앉을 수 있도록 어느 구간은 활주로처럼 곧고 널찍하게 만들어 뒀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훈련 삼아 전투기를 착륙시켜 본 적도 있고요. 길 하나를 놓아도 나라 지킬 걱정까지 담아 놓았던 겁니다. 그렇게 2년 5개월, 연인원 900만 명이 매달려서 마침내 1970년 7월 7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온전히 개통됐어요. 서울 사람이 아침에 집을 나와서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회 한 접시 먹고 그날 저녁에 서울로 돌아오는 세상이 열린 거예요. 전국 일일 생활권이라는 말이 그때 처음 신문에 나왔죠. 자, 여기까지가 시작이에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거든요. 세계가 우리를 향해 눈을 동그랗게 뜨기 시작한 건 그 길을 그저 뚫은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하나둘씩 뭘 얹기 시작하면서였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여러분께 딱 4가지만 꺼내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가봅시다. 옛날 명절 풍경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금소 앞에 차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잖아요. 창문을 스르륵 내리고 아저씨가 통행권을 뽑아서 건네주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서 세고 잔돈을 거슬러 받고, 그러다 앞차가 뭐라고 실랑이라도 벌이면 뒤에서는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요.
명절만 되면 요금소 앞이 아예 커다란 주차장으로 변해버리던 그 시절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쓱 지나가면 챙소리 한번 나고 끝이죠. 창문 내릴 필요도 없고 속도 줄일 필요도 없어요. 하이패스 덕분인 거죠. 이게 처음 전국 요금소에 쫙 깔린 게 2007년 12월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엔 사람들이 이걸 잘 안 썼어요. 단말기를 몇만 원씩 주고 따로 사서 달아야 했거든요. 뭐하러 그걸 사? 그냥 잠깐 차 세워서 돈 내면 되지. 그러셨죠. 그런데 한번 써본 사람들이 그 편한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입소문이 쫙 퍼지니까 쓰는 사람이 해마다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2024년에는 이용률이 91.2%를 찍었고요. 올해 2025년에는 마침내 92%를 넘어섰어요. 도로공사가 원래 2027년까지 이룰 목표를 3년이나 앞당겨 달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목표를 세웠어요. 2027년까지는 95%까지 올리겠다고요. 세계로 눈을 돌려보시면요. 미국이나 유럽 웬만한 나라들 아직도 요금소에서 사람 손으로 돈 받고 잔돈 거슬러주고 있어요. 이용률이 우리 반절만 돼도 자기네끼리 우리 정말 첨단이야 이러고 있고요. 우리한테는 십몇 년 전에 이미 당연해진 게 저쪽에서는 여전히 신기한 일인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가보는 낯선 지방으로 운전해서 내려가는데 내비게이션은 500m 앞에서 우측 방향 이러고 있고 앞에서는 길이 두 갈래, 세 갈래로 쫙 벌어지고 옆 차선에서는 큰 트럭이 위협적으로 붙어 있고요.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아이고 여기서 잘못 빠지면 어떡하나 하고 손에 땀이 축축하게 배던 그 순간이요. 특히 초행길 어르신들 처음 자식집 찾아가시는 길에서 그런 경험 한 번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 아찔한 갈림길에 딱 들어서시면요. 아스팔트 바닥에 분홍색 선이 쭉, 초록색 선이 쭉 그어져 있는 게 눈에 들어와요. 내비게이션이 부산 방향하고 알려주면 아, 나는 분홍색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광주 방향하고 알려주면 초록색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머리로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앞의 색깔만 따라가면 저절로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거죠. 마치 어릴 적에 어머니 손잡고 시장 골목 따라가듯이요. 밤길에도, 비 오는 날에도 초행길 운전자에게는 이 색깔선 하나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선이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어디에도 없던 아이디어예요. 순전히 우리나라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때는 2011년이었어요. 한국도로공사에 윤석덕 차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경기도 군포지사에서 근무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갈림길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프셨대요. 멀쩡히 잘 달리던 차들이 갈림길만 만나면 갑자기 우왕좌왕하다가 옆 차랑 부딪히거나 아예 방향을 못 잡고 급하게 차선을 확 바꾸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헷갈리지 않게 알려줄 수 있을까? 밤잠을 설치시면서 궁리하시다가 무릎을 탁 치신 게 아예 바닥에다가 색깔로 길을 그려주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처음엔 반대가 만만치 않았대요. 도로교통 규정에도 없는 색을 함부로 칠한다니 그게 될 리가 있냐는 거였죠. 그 시절엔 도로 노면에 쓸 수 있는 색이 정말 몇 가지 안 됐거든요. 그 몇 가지 안 되는 색을 가지고 어떻게든 국리를 짜내야 했고요. 그렇게 애를 쓴 끝에 2011년 5월 서해안 고속도로 안산 분기점에 처음으로 그 선을 그었어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갈림길에서 나던 사고가 뚝 떨어졌어요. 최근에 나온 학술 논문 하나를 보면요.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한 오지 교차로에서 사고 건수는 31.8%,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신 분은 39.2%가 줄어든 걸로 확인됐어요. 이게 그냥 감이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딱 검증된 결과예요. 지금은 이 색깔선이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 그어져 있어요. 그 아이디어 하나로 얼마나 많은 목숨을 구했는지 윤 차장님은 정부로부터 국민훈장까지 받으셨고요. 얼마 전까지는 한국도로공사 지사장으로 아프리카 남동부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에 파견을 나가서 그 나라 도로 안전까지 우리 손으로 챙겨주고 오셨다고 해요. 어느 신문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국회의원 100명보다 낫다는 시민 댓글을 봤을 때가 제일 뿌듯했다고요. 세 번째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유럽 여행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거기 휴게소에서 화장실 앞에 서서 동전 냈던 기억 있으실 거예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한번 가는데도 우리 돈으로 500원, 1000원씩 내야 해요.
급한데 잔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렀다는 이야기. 여행 다녀오신 분들한테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는요? 화장실 공짜죠. 게다가 어찌나 깨끗한지 몰라요. 급하면 관공서든 주유소든 그냥 다 열어줘요.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해서 이게 뭐가 대단한가 싶으신데요. 외국 사람들 눈에는 이게 그렇게 신기하고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을 공짜로 쓰다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 나라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딱 드러나는 대목이거든요. 네 번째는 이제 최신 소식이에요. 하이패스도 옛 얘기가 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요즘 새로 도입되고 있는 게 스마트 톨링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이패스 단말기조차 필요가 없어요. 요금소 위에 달린 카메라가 시속 100km로 쌩 달리는 차의 번호판을 눈 깜짝할 사이에 딱 읽어내요. 그러면 미리 등록해둔 카드에서 알아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은행 자동이체 있잖아요. 그걸 고속도로에 옮겨놓은 거죠. 이걸 2024년 5월부터 대왕판교 요금소를 비롯해서 전국 9곳에서 시범 운영을 해봤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AI가 번호판을 알아보는 정확도가 무려 99.9%까지 올라갔어요. 100대가 지나가면 99대 하고 조금 더는 오차 없이 정확히 요금이 처리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도로공사가 이걸 서두르지 않고 있어요. 왜인지 아세요? 눈이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카메라가 번호판을 잘못 읽으면 큰일이잖아요. 엉뚱한 사람한테 요금이 나가면 안 되니까요.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동안 요금소에서 일하시던 분들, 그분들의 일자리 문제도 있고요. 기계가 다 해버리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시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면서 천천히 넓혀가는 중이에요. 기술만 앞세워서 사람을 뒤로 밀어내지 않는 거. 저는 이게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겨울에 특히 고마운 이야기예요.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고속도로가 꽝 얼어붙으면 정말 아찔하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사람이 일일이 눈 상태를 살펴보고 오랜 감으로 염화칼슘을 뿌렸어요. 베테랑 아저씨들, 감이 대단하긴 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 어디는 많이 뿌려지고 어디는 놓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설차에 컴퓨터를 딱 달아놨어요. 인공지능 카메라가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척척 살펴서 어디에 얼마나 뿌려야 하는지 기계가 스스로 판단해서 알려줘요. 요리사 손맛에다가 정밀 저울까지 더해진 셈이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게 남았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고속도로 전체를 통째로 컴퓨터 속으로 옮겨놓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불러요. 진짜 도로하고 똑같이 생긴 쌍둥이 도로를 컴퓨터 안에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어디에 물이 고이는지, 어디가 미끄러운지, 어떤 구간에 사고가 자주 나는지를 미리 컴퓨터 속에서 찾아내서 실제 도로를 손봐요. 올해 2025년 12월에 열린 고속도로 혁신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기술이 뭔지 아세요? 특수 카메라를 단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면서 도로 파손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인공지능이 그 위험을 분석해서 알아서 없애버리는 시스템이었어요.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먼저 지워버리는 거예요. 일이 터진 다음에 뒷수습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눈보라가 치든 비가 쏟아지든 우리가 따뜻한 차 안에서 편하게 달리는 그 시간에 누군가는 밤을 새워가며 이 길이 얼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쯤 되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한국도로 참 기술 좋다.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혁명의 진짜 정체는 기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것보다도 오래 마음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차례예요. 세계가 우리 도로를 부러워하는 진짜 이유는요. 매끈한 아스팔트도 번쩍이는 인공지능도 아니에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 도로에는 사람 마음이 깔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바닥에 분홍색, 초록색으로 그어놓은 그 유도선 있잖아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그게 뭐 대단한 첨단 기술이 아니에요. 로봇이 그린 것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페인트통 들고 쓱 그은 선이에요. 그런데 그 선을 그은 마음이 뭐였습니까? 갈림길에서 헷갈리는 운전자를 한 명이라도 줄여보자. 그러다 사고로 가족을 잃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막아보자. 그 마음이었잖아요. 기술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던 거예요. 값비싼 기계를 먼저 들여온 게 아니라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을 먼저 챙긴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참 좋더라고요. 이 마음이 제일 잘 보이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휴게소예요. 옛날 휴게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화장실 한번 다녀오고 우동 한 그릇 후루룩 먹고 다시 차에 오르던 그냥 쉼터였잖아요. 기름 넣고 볼일 보고 그러면 끝이었죠. 그런데 요즘 휴게소는 완전히 딴판이 됐어요. 영동고속도로에 덕평 자연휴게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뒤편으로 별빛 정원 우주라고 하는 큰 정원이 조성돼 있어요. 낮에는 꽃밭 사이를 걷고 밤이 되면 온통 색색깔 조명으로 물드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소화도 시킬 겸 슬슬 걸으면서 새소리도 듣고 밤에는 반짝이는 불빛 사이로 데이트를 즐기고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휴게소에 놀러 가려고 일부러 그 방향으로 차를 튼다고 해요. 휴게소에 데이트를 하러 간다니 참 놀랍죠.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사실 그냥 화장실만 덩그러니 지어놔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밥 팔고 국수 팔면 휴게소 노릇은 다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굳이 돈 들이고 손 들여서 정원을 꾸미고 산책로를 만든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잠깐 들르는 사람한테도 좋은 경치 한번 보여드리자. 먼 길 가느라 지친 분들 잠깐이라도 마음 놓고 쉬었다 가시라.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외국 휴게소는 대개 기름 넣고 화장실 다녀오면 끝이에요. 그것도 화장실은 돈 내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쉼을 얹고 정원을 얹고 정을 얹은 거예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지친 마음까지 데워서 보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길 잘 뚫는 나라, 기술 좋은 나라는 참 많아요. 돈 많고 힘센 나라가 어디 한둘인가요? 그런데 길바닥에다가 사람 마음을 그려놓는 나라, 잠깐 스쳐가는 나그네한테까지 정원을 내어주는 나라, 이건 정말 흔치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 마음까지 담은 우리 도로를요, 이제 다른 나라들이 배우러 오고 있어요. 작년 5월이었어요. 한국도로공사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맞았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온 플러스라는 회사 사람들이었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말레이시아 전체 고속도로의 대부분을 운영하는 그 나라 최대 도로 회사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의 도로 포장 기술, 그 인공지능 기반 안전관리 기술, 우리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날 두 회사는 정식으로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도로 포장을 어떻게 오래 튼튼하게 유지하는지,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사고를 미리 막는지, 요금 시스템을 어떻게 편하게 만드는지, 이런 걸 다 함께 나누기로 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멀리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거기 바닥에 우리처럼 분홍색, 초록색 유도선이 딱 그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그 아이디어가 바다 건너 그 먼 나라 도로에 깔리는 거죠. 참 묘한 기분 아니세요? 말레이시아뿐만이 아니에요. 카자흐스탄하고도 최근에 도로기술 협력을 맺었어요. 아프리카, 동남아, 중앙아시아. 예전에는 우리가 서독에 가서 아우토반 보면서 부러워 죽을 것 같던 나라였잖아요. 다른 나라한테 손 벌리던 그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 도로 좀 보여달라고 제발로 찾아오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것도 누가 시켜서 억지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55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와서 만든 자리예요. 자, 오늘 저하고 참 먼 길을 함께 걸어오셨어요. 우리 이야기를 처음부터 한번 되짚어 볼까요? 55년 전 허허벌판에 첫 삽을 뜨던 그날부터 시작했잖아요. 돈도 기술도 없이 사람 손과 사람 마음만으로 428km 길을 뚫었어요. 2년 5개월 만에요. 그 길을 만들다가 77분이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 다음엔 어땠어요? 요금소 앞에서 창문 내리고 잔돈 세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달리던 그 속도 그대로 요금소를 스쳐 지나가는 세상이 됐죠. 바닥에 그어진 색깔선 하나가 수많은 사람 목숨을 구했고 폭설이 내리는 밤에도 인공지능이 사람과 함께 밤을 새우며 그 길을 지켰어요. 휴게소에서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지친 마음까지 녹였고요.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한테 배우러 오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우리 도로가 세계 1등이다. 기술이 최고다. 그 자랑이 아니었어요. 이 길을 만든 게 결국 사람이었다는 겁니다.